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고전소설, 우화소설입니다. 동물이 등장하여 사람의 삶을 빗대어 풍자하고 있는 작품들이 우화소설입니다. 우화소설 두껍전인데요. 예, 두꺼비가 한 마리 있습니다. 두꺼비 이야기죠. 거짓말 잘하는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두꺼비 이야기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마지막 작품인데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자, 자리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동물들 이야기입니다. 자, 거짓말 잘하는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두꺼비, 두껍전 해설입니다. 대월 동쪽에 있다고 동인, 서쪽에 있다고 서인으로 갈라지더니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심 세력은 노론이 되었죠. 자, 정치는 없고 술수가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결국 백성들의 몫이었고 나라까지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것 같더니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수능을 준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수능 완성 특강 책이라도 잘 보십시오. 문제 푸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두꺼비를 의인화한 우화 소설로 쟁좌형, 즉 자리를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의 약화로 인해 새로운 지배 질서가 생겨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누가 상자에 앉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행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향을 비하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민들은 좀 착합니다, 솔직히.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작품 줄거리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옥포산에서 장선생이라는 노루가 천자로부터 벼슬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자 잔치를 열고 호랑이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이 상석에 앉기 위해 다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호랑이가 오면은 전부 다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토끼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자리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노루와 여우는 거짓말로 나이를 속여 상석에 앉으려 했으나 두꺼비의 말솜씨에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에 반발한 여우가 나이가 많으면 구경한 것도 많을 테니 그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두꺼비 이야기를 하고 두꺼비는 이야기를 통해 여우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우는 계속 두꺼비를 망신주려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잔치가 끝나며 두꺼비는 모든 동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두꺼비의 거짓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자기가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루, 장선생, 천자에게 벼슬을 받고 잔치를 열어 동물들을 초대하는 인물입니다. 이 노루는 아마 신흥 세력에 해당될 겁니다. 토끼는
장 선생의 잔치에서 벌어진 상자를 차지하기 위한 혼란을 중지하기 위해 나이를 좌석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두꺼비는 특유의 말솜씨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여우는 욕심은 많지만 어리석은 인물로 두꺼비의 재치에 눌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하는 인물입니다. 자, 사건 전개입니다. 발단은 명나라 때 노루가 천자로부터 벼슬을 받고 축하연을 열고 백호삼군을 제외한 짐승을 초대합니다. 상자에 앉으려고 다투자 토끼가 나이로 정하자고 합니다. 전개는 노루와 여우가 다투고 있을 때 울고 있는 두꺼비의 거짓말을 들은 여우는 속아서 두꺼비를 상자에 앉힙니다. 두꺼비에게 상자를 빼앗긴 여우는 원통하여 두꺼비를 놀리려 하지만 두꺼비의 궤변에 정말 이거는 뭐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그 황하의 강물을 자기가 붓고 퍼내고 나아가서는 하늘의 별도 자기가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여우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 결말은 여우와 두꺼비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모두 크게 취하였고 두꺼비가 모든 짐승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헤어졌습니다. 두껍전의 풍자성과 역사적 상황. 풍자는 비꼬는 거잖아요. 이 두껍전을 통해서 뭔가 비꼬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동물들이 나이 자랑을 하는 모습에서 인간성의 결점과 단점을 풍자하려는 이 작품에서는 서로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을 고하며 다투는 갈등을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간사하고 시기심 많은 동물로 그려진 여우가 속심이 많은 두꺼비에게 결국 패하게 되는데 두 동물의 갈등을 통해 나이를 내세워 상자의 오르면을 노리는 인간상과 거짓으로 꾸며내는 허망한 이야기를 제시하여 인간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여우도 그렇지만 나이만 내세우잖아요. 그렇다면 나이를 통해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꺼비는 어떤 인물을 그려낸 것일까요? 자, 조선 후기 향촌 마을입니다. 마을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던 양반층의 현실적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에 해당하는 두꺼비가 경제적 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장선생, 노르조 같은 인물이 이번 잔치에 참석하여 상자를 차지하려는 엄한 경쟁을 보여주면서 당시 몰락해가는 양반층의 무력함을 풍자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장선생 맏 손자가 여쭈되 장선생은 노르죠.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받고 축하 잔치를 연 노르고요. 마선자가 지금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집에 경련을 배설하오매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일 백호상건을 청치 않으면 후일에 필경은 화가 될 듯하니 어찌하오리까. 경련은 잔치입니다. 경사스러운 잔치고 배설하다 하니까 대변 소변을 배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차린다는 뜻이죠. 잔치 차리는데 호랑이를 청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거다. 백호상군은 호랑이로 지배층을 비유합니다. 하려고 해도 지배층은 모르면 좀 그렇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을 하다가 이르되 백호상군은 힘만 믿고 사나와 친구를 모르고 몇 해 전 내 형을 헤아리고 급히 쫓아오니 내 형이 뛰기를 잘못하였던들 아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 내 집에 혐이 있고 또한 산군이 좌석에 참여하면 각처 손님이 필경 황급하여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않음이 당하도다 마땅하도다. 혐의는 꺼리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백호상군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죠. 이 백호상군은 지배층이니까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친구를 모르고 내 형을 급히 쫓아왔고 손님들이 전부 무서워하고 있죠. 지배층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1, 2, 3, 4는 이 네 가지는 백호상군을 청하지 않는 이유가 드러나죠.
잔치를 여는 장선생과 초청 대상에서 빠진 백호 상군입니다. 이때 유화도와 만발하고 계절직병이 나타나죠. 백꽃과 복숭아꽃이잖아요. 외철쭉 두 견화가 새로이 피었고 각색 방초는 드리웠으니 만학천봉에 춘홍이 가득하여 경계절성한지라. 한자가 굉장히 많죠. 자, 방초는 향기로운 풀입니다. 자, 만학천봉은 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고 경계절성은 경치가 아주 좋다. 자, 봄 경치가 좀 속된 말로 죽인다 이 말이죠.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을 제시했고요. 주인 장 선생이 연석을 배설할 때, 연석은 잔치 자리죠. 잔치 자리를 차릴 때 구름으로 차이를 삼고 산세로 병풍 삼고 잔디로 포진하고 장 선생은 밝은 야복으로 손님을 기다리니 동서남북으로 짐승 손님이 들어올 때 차일은 햇빛 가리개입니다. 포진하고는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밝은 야복은 은사나 처서의 거칠고 소박한 옷차림입니다. 자, 긴 뿔긴 사슴, 요만 토끼 성냥이, 방정맞은 잔나비, 요괴로운 여우, 도롱도롱 두꺼비, 거친 고슴도치, 빛 좋은 오소리, 만신이 미련한 두더지, 어이없는 수달피 등 동물들이 앞서며 펄펄 뛰며 문이 메어지게 들어오니 동물들이 나오죠. 잔치에 참석하는 동물들을 파열했습니다. 그래서 열거법입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보면 뭐 요망하고 뭐 뿔긴 거는 사슴이 외모잖아요. 요망하고 방정맞다 이런 것들은 또 동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주인은 동계하고 객은 서계에 올라 동계는 동쪽 계단, 손님은 서쪽 계단이죠. 올라서 상좌를 다투어 좌차를 결단치 못하여 분분 난잡하니 주인은 어찌할 줄 몰랐다. 상좌는 좋은 자리 윗자리죠. 좌차는 좌석의 차례. 이러니까 주인이 모르잖아요. 장 선생인데요. 어찌할 줄 몰랐다. 당황을 했습니다.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동물들의 갈등이 이 작품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꺼비는 원래 위험이 없는지라 분뇨 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분뇨는 수선하고 소란스럽죠. 가슴을 벌럭이며 엉금엉금 한 모퉁이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겁이 많고 눈치를 보는 두꺼비죠. 이 두꺼비는 몰락한 양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공부를 했으니까 지식은 좀 있겠죠. 그 중에 토끼란 놈이 깡총 내달아 눈을 깜짝이며 말하되 토끼는 좌차, 자리, 차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자를 차지하기 위한 분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모든 손님들은 원하지 말고 내 말을 잠깐 들어보. 원하는 잡담하다는 뜻이죠. 시끄럽게 찌꺼리며 떠든다는 뜻인데 잡담입니다. 그냥. 물어봐 대답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토끼와 오늘 목고지, 모임이죠. 조용히 자리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오늘 한갓 요란하고 무례하니 우리 목고지 늘 해연치 않으랴. 목고지는 잔치 등의 모임이고 해연하다는 이상스럽고 놀랍다. 잔치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서리적 표현으로 목고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토끼입니다. 자, 놀라운 놈이 턱을 끄덕이며 웃어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유리하다는 이치에 맞다. 이거 네 말이 맞다. 토끼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죠.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엔 막여자기요 향당엔 막여치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를 따라 좌를 정하소서. 자, 향당은 시골 마을입니다. 자, 연치는 나이의 높임말이고요. 그 조정엔 막여자기요는 조정에서는 뱃설이 제일이고 마을에서는 막여치라 막여치는 나이죠. 나이가 제일이다. 그 나이를 자리로 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벌쩍 뛰어내달아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자의 처함이 마땅하다. 노루가 저 허리 굽었다. 이 외모를 가지고 외향을 근거로 상자에 앉으려 하는 노루입니다.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 상대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서 나이 많은 체하고 상대에 앉으니 낸들 어찌 무슨 관계로 나이 많은 채 못하리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노루가 거짓말을 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룻은 수염이죠. 수염을 쓰다듬으며 내 나이 많아서 나룻이 세었노라. 노루와 답왈 내 나이 많다니 어느 갑자에 났느냐 호패를 올리라. 자, 갑자는 태어나내고 호패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뭐 까자 이 말이죠. 신분증 까자. 하니 여우가 답할 소년 시절에 호협하여 주사 청루에 다닐 적에 술이 대치하여 오다가 대신 가시는 길을 건넜다 하여 호패를 빼앗겨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거니와 호협하다는 호방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 주사 청루는 술집 기생집이죠. 기생집에서 술 한잔 먹고 본 사람 많은데 피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호패를 빼앗겼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 호패 없다 이런 뜻이죠. 호패를 내면은 내 나이가 그만큼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천지개벽한 후 처음에 황화수 치던 시절에 황화수는 황화강입니다. 황화물을 치우던 시절에 힘세다고 가래정부는 흙을 파는 흙을 가래로 파는 일하는 남자입니다. 내 나이 많지 않으리요. 내가 옛날에 황화수를 쳤는데 나이가 많다. 나는 이렇거니와 너는 어느 갑자기 났느냐. 자, 호패가 없는 이유를 허황한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루가 답할 천지개벽하고 하늘에 별 박을 때 나더러 궁통하다 하여 별자리를 분간하여 도수를 정하였으니 내 나이가 많지 않으리요. 궁통하다는 깊이 연구에 통달했다. 도수는 순서입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별자리 순서를 내가 정했다. 하늘에 별을 내가 박았다. 이런 뜻이죠. 너는 강을 청소했다는 나는 별을 달았다. 하고 둘이 상자를 다투고는 두꺼비 곁에 엎드렸다가 생각하되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 아니 낸들 거짓말 못하리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 두꺼비가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잔치에 참석한 동물들이 거짓으로 나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두꺼비가 대표로서 인사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갈래는 고전소설, 우화소설, 우화는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이적하고는 다릅니다. 우이적은 넌지시 둘러서 말하는 거고 우화는 동물들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자리를 다투는 정자형 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우화적이고 교훈적이고 또 풍자적입니다. 주제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논쟁과 이에 대한 풍자입니다. 자리 다툼을 통해 조선 후기 신분제 동료 양상을 보여줍니다. 두꺼비가 몰락한 양반이죠. 그 다음에 노루는 신흥 세력이잖아요. 그 양반이 오히려 신흥 세력 집에 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하고 있잖아요. 특징입니다. 배경 명나라 봄날 어느 하루 옥포산이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배경을 이제 중국 이런 나라로 배경으로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우화 형식으로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나이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을 통한 인간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영향력을 잃어가던 양반들의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이 지배층을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